감사합니다. 다음. 안녕하십니까. 대한의학회 부회장 박형욱입니다.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전락했는지요. 지난 2월 정부의 독단적 행정으로 초래된 의료 사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많은 국민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길 바랄 것입니다. 의사들도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대화의 흉내만 낼 뿐 거짓말과 협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의대 지원 관련 소송에서 정부의 거짓말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2,000명이라는 숫자는 2월 6일 지원 발표 직전 개최된 부정심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 전에 의대 지원 규모에 대한 논의 자체가 없었습니다. 과학적 근거도 없었고 꼼꼼한 계산도 없었습니다.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정부는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의대교육의 질 하락은 없을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더니 의대생 유급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합니다. F가 있어도 진급시키겠다고 합니다. 의대 교육을 망치고 있습니다. 정부의 말과 행동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 거짓말로 일관하는 상대방과 과연 대화가 가능합니까? 정부가 법을 적용하는 태도도 매우 폭력적입니다. 정부는 전 국민의 사직을 금지했습니다.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하면 처벌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병원에 월급을 주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전국이와 그 가족은 굶어 죽으란 말입니까? 정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정면 취소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철회라는 교묘한 방법으로 사직 정보기들을 계속 협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태는 의료기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위기, 법치주의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법정원 교수인 최인호 거점 국립대학교 교수의 연합회 생회장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의대 지원 과정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학내 민주주의와 대학의 자율성이 크게 훼손됐다. 교육부 장관의 지도 감독권과 총장의 교무통할권이 위헌적 방식으로 남용되고 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경찰은 의사들에게 법률 지원을 했다는 이유로 변호사들을 소환해 10시간 넘게 조사했다.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다. 우리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태의 올바른 해결에 미래 세대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곧 초고령 사회로 진입합니다. 출산율은 가파르게 떨어졌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어도 2050년 무렵이면 젊은 세대의 건보료 부담은 2배가 됩니다. 여기에 급격한 의대 지원은 큰 국민 의료비 증가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미래 세대에 엄청난 부담과 좌절을 안겨줄 것입니다. 우리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필수 의료를 벼랑끝에서 밀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인구 청량당 의사 수는 2.6명으로 우리나라와 같습니다. 그러나 일본에는 필수 의료 위기가 없습니다. 필수 의료에 충분한 수가를 보상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의료 형사소송도 극히 적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은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수가는 일본 의료보험 수가의 3분의 1 내지 5분의 1에 해당하는 헐값입니다. 이런 초저수가 속에서 필수 의료가 유지되는 게 기적입니다. 정부는 필수 의료를 살리겠다며 필수 의료를 파괴합니다. 지역 의료를 살리겠다며 지역 의료를 파괴합니다. 의료 개혁을 하겠다며 의학 교육을 파괴합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을 밑바닥에서 지켜온 전공의들을 노예 취급합니다. 과연 이런 태도로 필수 의료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전공의들이 돌아오겠습니까?
전 국민들이 필수 의료에 헌신할 마음이 나겠습니까? 대한의학회는 정부가 더 이상의 독선적 행정을 그만두기를 요청합니다. 급격한 의대 증원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밝혀진 지금 물러서야 하는 것은 바로 정부입니다. 전국민들에 대한 부당한 박해는 우리나라 의료의 파탄이 될 것입니다. 대한의학회는 그런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의학회는 의료계의 정당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대한민국의 의료가 바로 설 때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